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같은 식이 아니라 그 좌담 또는 대담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것들이 뭐냐면 그 지식 중에서 경매 법 같은 걸 너무 공부하지 마라. 다른 게 공부할 게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성공하려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 중에서 등기부 등본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많은 지식들이 공부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강의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이게 먹힐까? 아무도 안 봐주면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믿고 이런 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이 이런 분들이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까지 제 조회수가 한 10번 좀 넘게 했는데 한 5,000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9,000번, 10,000번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엔 그 한 더블을 예상하고 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 지식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험이겠죠. 그 경험이 많아지면은 관점이 틀려지잖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하는데 관점이 다양해야만 가치가 다양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가치를 보는 직관력, 통찰력은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죠? 직관력은 뭐, 통찰력은 뭘까? 그리고 요새 그 좋은 책 같은 거 읽어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책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식보다도 마음, 정신 이런 게 강조하죠. 그 무의미한 강조일까요? 좋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잘못 들으면 종교 같기도 하고, 종교말 같기도 하고, 뭐 기도해라, 뭐 해라.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뒤걸지려고 하냐면, 제가 성공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경매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예를 하나씩 들어드리면서 그런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와 닿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건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과 보통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24시간을 같이 살아봐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끔 때때로 성공한 사람이나 큰 위협을 이룬 사람들은 때때로 가끔 실수같이 뭐가 번뜩이는 게 있어요. 조그만 차이입니다. 그 조그만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84평의 땅을 샀거든요.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19년, 정확히 19년 전에 샀는데 84평의 땅이 나를 엄청 실효를 줬어요. 그 당시 내 거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손님이라고 해야죠. 학원 하기 전이니까 손님의 땅을 사줬어요. 결정적인 실수를 제가 한 겁니다. 그때 120 몇만 원 보증금을 걸었어요. 1200만 원을 썼으니까. 그 120만 원을 떼야 된다는 거야. 농지증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뛰는 것도 배가 아프지만 더 창피한 건 10년 이상 20년을 가깝게 해온 내가 경매 전문가인데
그것도 모르고 경매를 해서 그걸 떼어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서 제가 경매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그걸 극복하고 지금의 그 사건이 나를 만들어준 사건이 됐어요. 그 땅이 지금 보니까 등길 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지금 제 땅도 아니지만 떼어보니까 2009년도에 2억 4천에 팔렸더라고요. 그 당시 2001년도에 1200만 원 주고 산 땅이 그 굉장한 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농지증이 안 나와서 그 땅이 8년이 지나서 2009년에 2억 4천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통계상 1965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봤거든요. 봤더니 50년 사이에 땅값이 몇 배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3,000배가 됐더라고요. 3,000배. 전국 땅값을 통계한 거예요. 서울만이 아니라 시골까지 합해서. 근데 그게 설마 이해 잘 믿음이 안 갔었어요. 근데 이 땅을 보니까 2001년도에 1200만 원에 주고 산 땅이 2009년도 8년 사이에 2억 4천이 된 걸 보면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뭐 5억도 넘어갈 수도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땅의 상승세를 보고 또 한번 제가 놀랐어요. 아, 우리는 결국 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84평의 기적을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거인, 된 사람, 큰 사람, 출세한 사람, 이 사람과 보통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세상에 처음 태어났어. 자, 그림을 그리자면 아주 천사 같은 이쁜 애기로 태어났어요. 그땐 다 좋아해요, 어른들이. 그러다가 걔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 다니다가 하면 좀 커져. 그러면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연 그대로예요, 자연 그대로. 그래서 그러기 시작하면은 뭘 걱정해,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뭘 걱정해. 제가 사회를 살아나갈 때 어떻게 돼야 되나? 자, 쟤도 이 다음에 돈 잘 벌 수 있을까? 첫 번째 경제적 관점이야. 자, 우리나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 피라미드 맞죠? 이 꼭대기에 앉히고 싶은 거야, 부모가. 꼭대기. 아니면 집 밥벌이는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밥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애들은 싫지. 근데 막 이렇게 이 탄력 좋은 이 어린 아이를 계속 망치로 두들겨 봐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빼죽해서 막 두들기니까. 열이 막, 여기서 열이 나면서 녹다시피 하지, 이 새가. 그래서 뭐가 돼? 뭐가 돼서 결국은 빼죽한 못이 돼버렸어. 얘는 지가 못인 줄 아는 거야, 이제. 마지막 사춘기 때 반항을 맞고 해보죠. 하지만 기성세대를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나 사물인데 이것이 하나의 못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해봐. 얘는 진짜 지가 못인 줄 알아. 어디 가서 판자에다가 박히는 게 자기 할 일인 줄 알아. 응? 여러분이 혹시 그 지경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인 줄 알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무한대 그 신기한 걸 타고난 생물인데, 생물체인데, 여러분은 지금 못이 돼 있는 거 아니냐고. 하도 두들겨 박아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여러분은 위대하다. 결국 84평의 땅을 가지고 제가 큰 실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실수가 나한테 큰 부자를 만들어주고 성공을 만들어주게 된 동기는 내가 이 못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말대로 따라해야 하지? 왜라는 말이 붙으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120만 원을 뛰기 전날, 이제 몰수당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 농지증 못 내니까. 전날 내가 법원에 직접 갑니다. 거기서 제가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 이걸 왜? 내가 10년이 넘게 경매를 했는데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건데. 그럼 일반 서민들은 이거 다 몰라서 다 돈 띱니까? 법원이 이거 돈 떼먹으려고 이런 거 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누군들 알겠습니까? 떠들었더니, 한참 막 얘기를 했더니, 그 법원의 그
법원 계장님이. 그러면 내가 판사님 만나달라고 해달라고 했거든. 판사님 시간이 없고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거 여기다 써놓고 가세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또 들었더니 내가 그거를 써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연기 신청까지 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거 농지증을 갖다 낼 테니까 연기해 주십시오. 일주일 연기를 하고 그걸 내가 주고 왔어요. 며칠 지나서 판사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이 억울해하는 그 사정을, 그 이유를 공무원한테 답변을 들어서 나한테 갖다 달라.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두겠다.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공무원이 공적인 답을 해달라? 그래서 공무원을 찾아갔어요. 그 담당 공무원, 그 농지증 해주는 공무원. 그 당시엔 교화 면사무소였었어요. 지금은 교화 읍사무소입니다. 찾아가서 이런 걸 판사가 요구한다. 써달라. 해서 받은 게 이거예요. 이걸 내가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어요? 자, 이걸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교화면 제목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보 이렇게 나와요. 반려 통보.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반려 이유가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 된다. 303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작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져봤자 농사꾼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걸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농사꾼이거든. 자격이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나를 수렁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내가 경매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서울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농지를 할 시간은 없었어요. 또 서울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농지는 농지증을 받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수도권에 있거나 도시에 있는 것들은 농지라 하더라도, 즉 농사를 짓는 땅이라 하더라도 농지증을 받지 않습니다. 그 요새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303평 미만, 즉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은 농지증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농지증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아까 얘기한 농사꾼의 자격이 없다는 거야. 땅이 적기 때문에 이걸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특수작물을 연구했다. 이거 100평도 안 되는 이 땅에다가 지으면 내 1년에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다. 작다고 무시하면 되냐.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시행령을 딱 보여주는 거야. 전번에도 한번 이런 사람 왔다 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막 싸움만 하고 갔는데, 모르는 게 죄지 왜 저희한테 와서 싸움을 걸어? 왜 이러는 거야, 공무원이. 그래서 집에 가서 나도 잠잘 수밖에 없잖아요. 잠 자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때부터 왜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과연 법원이 이렇게 돈을 띄어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게 옳은 일인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법원에서 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래서 내가 법원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따지니까 법원 주사가 알았다. 그러면 판사님한테 전달해 주겠다 해서 온 거야. 온 게 바로 공문서를 갖고 오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 내용이 왔어. 그래서 제가 이걸 붙일 시간도 없어 바빠갖고 내가 또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가 여기가 법원이 의정부에 있었어요. 의정법원까지 가서 제출을 했어요. 했더니 낙찰허가 떨어지는 낙찰허가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예?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떨어져서 나도 참 희한했어요. 난 단지 그걸 묻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그걸 묻고 따지고 했을 뿐인데 판사님은 허락을 해주시더라. 왜? 지금 생각해보면 사법기관에서는 해와라. 행정기관에서는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 있죠, 모순. 그럼 이건 평생 경매를 못 나가는 물건이야. 경매 신청은 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줘야 돼. 누가 해줘야 돼? 판사의 직권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쪽에서는 해와라, 이쪽에서는 안 된다면은 판사의 직권밖에 필요 없잖아요. 딴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직권에 의해서 이게 탄생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날은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더 즐거운 거예요. 더. 왜 더 즐거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대한민국에 이걸 아는 사람이, 나 같은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나밖에 모를 것 같아. 그렇다면 앞으로 303평 미만의 농지는 다 내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5년 동안, 약 5년 동안 이거만 하고 다녔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멀리도 못 갔습니다. 파주, 일산, 양주, 김포 딱 이거 다녔어요. 더 이상은 다닐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틀에 하나씩 받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1년 지나니까 거의 몇십 개가 넘는 거죠. 그럼 농지증 어떻게 받아? 안 해줘. 안 해주면 바로 가는 거야. 이거 안 해주는 이유를 공문서로 해주세요. 공문서가 무슨 공문서요? 내가 그 공무원들 다 배워주고 다녔어, 그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써준 걸 그대로 다 갖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예. 오면 그거 갖고 판사님한테 제출하면 바로 며칠 있다 낙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단기 매매라는 것이, 중과세가 아니었어요. 양도세 내는 거 있잖아요. 중과세가 아니었어요. 팔면 그냥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은. 그래서 하나 사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100평짜리 사면 한 1,000만 원 남아요. 즉시 팔려요. 한 100평 넘는 거 사면 1,500만 원도 남고 2,000만 원도 남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처음으로 경매를 하면서 통장을 4개를 만들었어요. 4개. 우리 아들, 딸들, 그때 이제 둘밖에 없을 때 그렇게 만들고, 와이프 거 내 거에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몇천만 원씩 쌓이는 거야, 한 통장에. 그때 그 뿌듯함,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쉽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일단 말을 좀 딴 데로 좀 돌리자면은, 그런 생각들이, 이거 좀 억울하다. 객관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모시 됐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모시야 아니야. 모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래가 있잖아. 본래의 성질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본래의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모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흔히 유행하는 게 뭐야? 잠재의식, 의식의 중요성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너를 알아라, 너를 깨달아라, 본인의 너를 알아라, 본 나를 봐라.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못이 아니라는 걸 믿는 순간, 나는 태어날 때같이 그렇게 고귀하고 끝없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야만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무의식 속에서 터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무엇인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아를 가져야만 된다. 그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강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거야. 내가 나를 안다. 근데 나는 어떤 존재냐? 위대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이 요새 아주 많이 화두가 돼서 책에 나오고 유튜버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100건만 추려서 그 볼 때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본 나를 같이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